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 쓴 한국 축구 대표팀 주민규가 막내급 이강인과의 과거 일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 도중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스페인 마르카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두 번째 집으로 여기는 마요르카에서 며칠간 휴가를 즐기기 위해 팔마에 도착했다. 클럽의 허가를 받아 마요르카 훈련장에서 운동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에게 마요르카는 특별한데요. 유스 시절부터 몸 담았던 발렌시아에서 푸대접을 받으며 방출된 상황에 손을 내밀었던 구단이 마요르카였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첫 시즌은 주전과 후보를 오갔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는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도 시즌 라리가 36경기에 나서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깜짝 활약을 펼치며 단숨에 스타가 됐습니다. 마요르카는 한국 팬들의 뜨거운 관심에 홈 경기를 대부분 낮 시간에 치렀고 한국 팬들의 마요르카 홈 경기 방문은 스페인 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이강인은 프랑스 명문팀 PSG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PSG는 이적료 200만 유로 약 310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이강인의 재능을 높게 샀습니다. 첫 시즌 활약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며 모든 대회 5골 5도움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우승과 더불어 트로페데, 샹피용, 쿠프드 프랑스 우승으로 상관왕에도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은 시즌 중에도 마요르카를 방문하는 등 친정팀에 대한 애정을 보인 바 있습니다. 11월 카디스와 라리가 경기를 보기 위해 마요르카를 찾았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마요르카 팔마에 위치한 집도 구매했습니다.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마요르카로 돌아가 휴식하기 위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PSG 이적 후에도 마요르카에 대한 감사를 공개적으로 전한 바 있습니다. 이강인은 PSG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마요르카에 대한 애정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코칭 스태프와 모두에게 감사한다. 잔류에 성공한 첫 시즌은 매우 특별했다. 그 다음에는 9위를 차지했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해여서 굉장히 특별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하는 클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황재원 선수의 인터뷰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든 선수가 각 팀 에이스라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몸이 굳었다면서도 대단한 형들과 같이 공을 차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운동장에 나서기 전부터 설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재원은 배준호와 막내 라인을 형성하면서 대표팀에 금세 적응했고 이달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경기에 모두 출전했습니다. 지난 6일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이강인과 다시 호흡을 맞췄습니다. 수비수인 그는 공격수 이강인에 대해 든든했다. 드리블 능력이 워낙 뛰어나 공만 전달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항저우에서는 또래 선수들과 편한 마음으로 뛰었다. 성인 대표팀에서 느낀 태극마크의 사명감과 책임감은 그때보다 훨씬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인이 형, 흥민이 형이 몸 푸는데 제 다리가 벌벌 떨린다며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긴장해서 장기인 드리블과 크로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안정감을 되찾아 꿈의 무대인 월드컵 본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챙겨준 형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황재원 선수는 많은 축구인들이 오른쪽 윙백부터 중앙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천수 선수라며 주목하고 있는 어린 선수입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이 본인에게도 큰 자양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보완 과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황재원은 김도훈 감독님이 넓게 벌려서 공격하는 강인이 형에게 맞춰 상대 진영 중앙으로 침투하라고 주문하셨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며 데뷔전이라 수비를 다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공격에서 공헌하지 못해 아쉽다고 털어놨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인버티드 윙백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제는 오는 9월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어깨 부상에서 돌아오는 서령우와 경쟁해야 합니다. 또 다시 부름을 받으면 철기둥 김민재와 처음 발맞추게 됩니다.
황재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김민재 형과 같이 뛰면 어떨지 상상해 본다. 그러나 먼저 탄탄한 수비, 드리블을 통한 크로스 등 제 장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소속팀과 달리 대표팀은 포백을 활용하고 있어 전형 변화에도 적응해야 한다. 부족한 점을 보완해 월드컵을 향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주민규 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매체에 40살까지 하고 싶다며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